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 많은 곳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관지를 공공에 개방하고 제공하는 국민의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이나 문화경관이 뛰어난 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있고요. 그중 18개가 산악형이며 이외에 해상 해안형 3개, 사적형 1개의 국립공원이 있지만 산악형이 아닌 4개의 국립공원들도 산악지형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곳에서 등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1년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전문가 그룹과 함께 국립공원 대표 경관 100경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뒤늦게 국립공원에 합류한 무등산의 풍경 4개를 더하여 총 104경이지만 상징성을 위해 100경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립공원에서 선정한 100경 중 1경에서 10경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알아볼 10경은 지리산 노고단 운해입니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이자 백두산과 함께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우는 산입니다. 노고 운해는 1972년 지리산 지도를 처음으로 제작 배포한 지리산 산악회에서 선정한 지리 10경 중 3번째에 올랐을 정도로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데요. 봄, 가을 일교차가 크고 습한 날이면 섬진강에서 올라온 수분이 구름을 만들어 노고단 아래로 장엄하게 깔려있는 모습은 가히 절경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운해라는 것이 그리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저도 아쉽게도 아직은 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굳이 운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고단은 지리산의 3대 주봉 중 하나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동쪽으로는 최고봉인 천왕봉을 비롯하여 반야봉, 형제봉, 촛대봉, 연화봉, 제석봉 등을 품고 있는 지리산 주 능선이 펼쳐져 있고요. 북쪽으로는 만복대 발해봉을 품고 있는 지리산 서북능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남쪽으로는 구례와 섬진강을 멋지게 조망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노고단의 높이는 무려 1507m나 되지만 시작점인 성삼재의 고도가 1100m 정도 되며 정비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 남녀노소 쉽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니 등산을 안 하시는 분들도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을 합니다. 구경은 한라산의 산철쭉 군락과 화구벽입니다. 한라산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 최고봉인데요. 그중 9위에 올라있는 풍경은 백록담의 서쪽 화구벽과 윗세오름 부근의 철쭉 군락지입니다. 한라산의 철쭉 군락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6월 초순의 윗세오름은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철쭉 군락지입니다. 화구벽과 철쭉 군락지를 보기 위해선 영실에서 오르면 되는데요. 아쉽게도 정상인 백록당까지는 오르지 못하며 윗세오름까지만 오를 수 있는 코스입니다. 하지만 영실휴게소에서 시작하면 시작 고도가 1200m가 넘어서 목적지인 윗세오름까지 고도를 약 400m 정도만 올리면 돼요. 등산을 안 하시는 분들도 가볼 만한 난이도입니다. 비록 정상인 백록담엔 오를 수 없는 코스이지만 영실에서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야가 확 트이고요. 병풍바위가 조망되기 시작합니다. 제주도의 남쪽과 서쪽을 훤히 조망할 수 있어 한라산의 어떤 코스보다 조망이 좋은 추천 코스입니다. 병풍바위를 지나 구상나무 군락지를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고원을 만나게 되고요. 이 부근에서부터 철쭉과 한라산 서벽을 볼 수 있어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윗세오름에 도착한 이후에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돈네코 방향의 남벽분기점까지 다녀오거나 알프스의 비견에도 부족하지 않은 만세동산과 사제비 동산을 본 후 어리목 코스로 하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철쭉철이 아니어도 언제나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안 가보기엔 너무 아까운 곳이니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8경은 설악산의 천불동 계곡입니다. 설악산은 한라산, 지리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높은 산인데요. 그 중에서 천불동 계곡은 설악산의 수많은 계곡 중 가장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혹자는 지리산 7선 계곡, 한라산 탐라 계곡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계곡이라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른 두 계곡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운 계곡이라 생각하는 곳입니다. 천불동 계곡은 수백 미터에 달하는 깎아지른 듯한 암봉들이 줄지어 서 있고요. 계곡 사이사이에 큼지막한 하얀 바위와 그 사이로 옥빛의 계곡물이 수없이 많은 폭포와 소를 따라 굽이굽이 흐르는 모습은 마치 신선이 살 것만 같은 모습입니다. 암몽들이 깎아지른 듯하여 감히 카메라엔 그 아름다움을 다 담지도 못할 만큼 장관인 곳이지만 앞에 두 곳과 다르게 천불동 계곡을 보는 것은 등산에 익숙하지 않거나 체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천불동 계곡을 보기 위해선 보통 설악산 소공원에서 시작하는데요. 이곳에서 정상인 대청봉까지는 무려 11km로 등산에 익숙한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특히나 희운각 대피소 부근부터 소천까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깔딱곡에는 산꾼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가파른 코스로 유명합니다. 대청봉까지 가지 않고 천당폭포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소공원에서부터 비선대까지 평지에 가까운 산책길 3km와 비선대에서부터 천당폭포까지 오르막 4.5km, 편도 7.5km의 왕복 15km로 체력에 자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코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칠경은 통영 미륵산에서 바라본 한려수도입니다. 통영은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울 만큼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데요. 그 통영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미륵산 정상입니다. 통영 정상에서는 한려수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데요. 한려수도는 한산도의 한자와 여수의 려자, 물수자와 길도자를 사용하여 한선도에서 여수까지 이어지는 물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미륵산은 461m의 야트막한 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10곳 중 제가 유일하게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곳입니다. 저도 10년 전 등산을 즐기지 않던 시절 케이블카를 타고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산을 좋아하는 걸 깨닫게 된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통영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0분 정도면 미륵산 정상부에 도착하는데요. 케이블카 내리는 곳에서 약 10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미륵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서면 통영 시내는 물론이거니와 통영을 둘러싸고 있는 남해의 아름다운 섬들과 잔잔한 바다까지 조망할 수 있고요. 맑은 날이면 저 멀리 대마도가 보일 만큼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케이블카를 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작고도가 높아 1시간이면 정상까지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어 등산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걸어 오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통은 용화사에서 시계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내려오는 코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육경은 북한산 백운대와 인수봉이 차지하였습니다. 북한산은 해발 837m의 백운대, 811m의 인수봉, 800m의 만경대, 총 3개의 봉우리가 인접해 있어 과거 삼각산으로 불리웠는데요. 그중 정상인 백운대와 인수봉이 육경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산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입니다. 과거에도 주말에는 꽤나 사람이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 등산 붐으로 인해 요즘 주말 백운대 정상 인증줄은 1시간이 걸릴 정도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산입니다. 인수봉은 등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백운대만 오를 수 있는데요. 백운대에서 바라보는 인수봉의 위험 있는 모습은 장관이라 할 만합니다. 인수봉은 이외에도 북한산 영봉 정상이나 인수함 부근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백운대는 백운동 앞문에서 용암문으로 이어지는 만경대 사면에서 바라보는 백운대가 가장 볼만한 것 같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산답게 백운대를 오르는 길은 셀 수 없이 많은데요. 가장 많이들 이용하는 코스는 도선사에서 오르는 최단 코스나 북한산성 탐방센터에서 오르는 코스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두 코스 모두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장점은 있지만 가파르고 볼 것이 많지 않아 저 같은 경우는 수문벽으로 오르는 코스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북한산의 경우는 볼 것이 굉장히 많고 코스도 다양하여 짧게 설명드리기 어려운데요. 동영상 설명란에 북한산 등산 코스 완전 정복이란 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코스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북한산은 이외에도 북한산성 성곽이,
국립공원 100경 중 85경에 올랐습니다. 다음 국립공원 5경으로 선정된 풍경은 월출산 천왕봉에서 바라보는 영암평야입니다. 월출산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명산으로 이름을 날린 곳으로 볼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 정상인 천왕봉에서 바라보는 영암평야가 5경에 선정되었습니다. 천왕봉에 오르면 북쪽으로 산성대 코스를 넘어 영암을 볼 수 있고요. 영암 넘어 북쪽과 서쪽으로 끝없는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보기 힘든 드넓은 평야는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을 줄 정도로 시원한 모습입니다. 월출산은 이외에도 13경의 정상인 천왕봉, 40경의 사자봉, 73경의 구정봉과 바위들 총 4개의 풍경을 순위에 올렸습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월출산의 넓이를 고려할 때 월출산의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월출산을 오르는 코스는 총 4개가 있는데요. 그중 경포대 코스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지만 다른 코스에 비해 볼 것이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천왕사 코스, 산성대 코스, 도갑사 코스는 어디 하나 빼놓을 곳 없이 모두 가봐야 하는 코스 같습니다. 한 번에 다 돌아보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두고 가도 좋은 곳이니 모든 코스를 꼭 한 번씩 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국립공원 4경으로 선정된 곳은 지리산 뱀사골 계곡입니다. 뱀사골 계곡은 반선에서 화계지까지 이어지는 계곡을 말하는데요. 항상 수량이 풍부하며 수목이 울창하여 언제 가도 좋은 계곡입니다. 넓은 계곡을 다리를 따라 건너며 즐기는 뱀사골 계곡은 계곡 트레킹의 묘미를 잘 알려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계곡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장쾌한 물줄기와 기암괴석은 눈을 즐겁게 하고요. 여름에는 맑고 시원한 계곡을 즐기러 많은 분들이 찾고요. 특히나 가을철 단풍은 지리산 피아골 단풍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 명소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뱀사골 계곡은 보통 반선에서 많이들 시작하는데요. 반선에서 시작하여 오를 만한 봉우리는 지리산 3대 주봉 중 하나인 반야봉이 그나마 가깝지만 편도만 14km로 웬만큼 체력에 자신이 있는 분에게도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만약 계곡 트레킹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특별히 목적지를 정해두는 것보다는 계곡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다 적당히 봤다 싶을 때 다시 돌아 내려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트레킹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돌아갈 체력을 고려하여 돌아올 지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리산은 10경 안에 앞서 소개해드린 노구단 운해와 뱀사골 계곡이 포함되었는데요. 이외에도 19경의 발해봉 철쭉, 26경의 지리산 일출, 30경의 칠선 계곡, 41경의 제석봉 운해, 43경의 노고단에서 바라보는 천왕봉, 45경의 피아골 계곡 등 총 16개의 풍경을 100경 안에 올려 지리산이 왜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우는지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국립공원 3경으로 선정된 곳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곳 한라산 백록담입니다. 백록담은 흰 백자와 사슴 록자를 사용하여 흰 사슴이 이곳에서 물을 마셨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둘레가 약 1700m, 동서로 600m, 남북으로 400m 정도인데요. 실제로 백록담 안으로 내려갈 수는 없으며 한라산 서쪽 면에서만 백록담 안쪽을 볼 수 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으로 오를 때는 성판화 코스와 관음사 코스가 있는데요. 2022년부터 예약제를 도입하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오를 수가 없으니 가실 분들은 꼭 예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성판화 코스가 조금 더 길지만 교통이 편하며 경사가 완만하여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풍경이 더 좋은 관음사 코스로 올라 성판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음사 코스의 경우 삼각봉 대피소에서부터 삼각봉, 왕관릉, 병풍바위 등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하산길로 선택할 경우 시선의 방향이 달라 아름다운 풍광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짜 힘든 구간은 끝이 없는 하산길인데요. 성판악 코스가 완만하여 오히려 더 쉽게 내려올 수 있어 관음사 성판악 코스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한라산은 9경, 산철쭉 군락지와 3경, 백록담 이외에도 14경에 한라산의 구상나무 설경, 44경에 영실기암, 66경에 야생노루,
70경의 어승생학에서 바라본 풍경, 82경의 물장오리 오름 등 총 7개의 풍경을 순위에 올렸습니다. 다음 2경으로 선정된 곳은 대한민국 설경 1번지 덕유산 향적봉 상고대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설경이 아름다운 곳은 많지만 그 중에서 항상 1순위로 거론되는 곳이 바로 덕유산 설경입니다. 덕유산 향적봉은 1614m로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높은 산이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 눈꽃을 상대적으로 보기 쉬운데요. 정상에서 600m 떨어진 설정봉까지 케이블카로 오를 수 있어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겨울에 눈꽃을 보기 위해 찾는 곳입니다. 눈꽃이 만발한 덕유산 풍경은 그 명성이 오히려 못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홀한 풍경을 자랑합니다. 새하얗게 변해버린 나뭇가지와 파란 하늘, 덕유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아름다운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아름다운 곳은 향적봉에서 중봉 넘어가는 구간에 있는 구상나무, 주목과 같은 침엽수 군락지에 핀 눈꽃인데요. 마른 가지에 핀 사슴뿔 모양의 눈꽃 역시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지만 침엽수에 핀 눈꽃은 마치 겨울왕국에 들어선 듯한 풍경을 자랑합니다. 또한 중봉에서 바라보는 백암봉 방향은 덕유평전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니 꼭 중봉을 들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겨울에 가실 때는 눈 온 뒤에 가시면 눈꽃을 볼 확률이 높고요. 케이블카는 예약을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유산은 이외에도 35경의 구천동 계곡, 74경의 중봉에서 바라본 능선과 함께 총 3개의 풍경을 순위에 올렸습니다. 네, 국립공원에서 선정한 국립공원 100경 중 대망의 1경은 바로 설악산 공룡능선이 차지했습니다. 설악산 공룡능선은 공룡의 등뼈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처럼 그 암릉미는 다른 어떤 바위산보다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마등령에서부터 나한봉, 큰세봉, 127호봉을 넘어 신선대까지 이어지는 약 5km의 구간은 가파른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며 안전시설물에 의지하여 사적보행을 해야 하는 코스가 수시로 나오는 등 쉽지 않은 코스이지만 끝없이 펼쳐지는 설악산의 아름다운 풍광은 그 모든 힘듦을 감수할 만큼 감동적입니다. 마등령 가는 길에 얼핏 보이는 공룡능선과 그 너머의 화채봉, 마등령 삼거리에서 바라보는 외설악, 공룡능선 남서쪽으로 보이는 용의 이빨을 닮은 용화장성, 공룡능선의 중심 127호봉에 오르면 볼 수 있는 비경, 끝없이 늘어서 있는 암봉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신선대 등 공룡능선은 매번 숭고미를 느낄 정도로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공룡능선은 그 아름다움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데요. 공룡능선 자체가 워낙 험하고 가팔라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룡능선 완주를 위해선 최소 20km, 12시간 이상 등산을 각오해야 할 만큼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설악산 대청봉이나 지리산 천왕봉, 한라산 백록담보다도 더 힘들기 때문에 체력을 충분히 키우신 다음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이시라면 그나마 쉬운 소공원에서 출발하여 마등령으로 올라 천불동 계곡을 통해 다시 소공원으로 돌아오는 20km 코스를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 2016년 첫 도전 당시 16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본 아름다운 풍경은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힘든 걸 알면서도 다시 찾게 하여 이후에도 벌써 5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쉽지 않은 곳이기에 모두에게 추천드리긴 어렵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니 등산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꾸준히 준비하셔서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설악산은 1경 공룡능선, 8경 천불동 계곡 이외에도 11경 용화장성, 15경 12선녀탕 계곡, 23경 오색주전골, 28경 울산바위, 46경 토항성 폭포, 60경 대승폭포, 68경 비선대와 장군봉, 83경 권금성 풍경 총 10개의 풍경을 올려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알렸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풍경 10곳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모두 우리나라에 살면서 놓치기는 너무 아까운 곳들입니다. 설악산 공룡능선과 천불동 계곡을 제외하고는 등산을 하지 않는 분들도 충분히 가실 만한 곳이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11경에서 백사경까지 풍경이 궁금하신 분들은 동영상 설명란에 국립공원 안내 페이지를 링크해 놓을 테니 직접 방문하셔서 어떤 풍경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